안녕하세요. 이번에 검정고시 풀이 바로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제가 확진도 걸렸고, 확진 후에도 후유증이 좀 크네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이번 2022년 2차 검정고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을 시험지를 일단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랑 크게 뭐 차이는 없고요. 제가 예상했던 몇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다항식 A, B가 있는데 A에서 B를 빼라고 했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x 제곱 플러스 x에서 B는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두 친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요 2x 제곱에서 뺄 게 없죠. 그대로 2x 제곱으로 내려오고요. 동료항끼리 x에서 x를 빼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1에다가 마이너스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1이 3번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보면은 2번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등식에 밑줄을 치면 됩니다. 항등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계수 비교법이 조금 더 좋습니다. 모르던 미정계수가 a하고 b인데요. 숫자를 넣었을 때 바로 나오는 숫자들이 있으면 수치 대입법도 괜찮은데 지금으로서는 계수 비교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곱에 있죠. 제곱 둘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1차 있죠. 1차. 이제 1차끼리 똑같다. 색깔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똑같다고 하면 A는 이제 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있죠. B. B는 상수항인데 여기 상수항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랑 B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3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3은 보기에 이제 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3번을 보면은 1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3번하고 4번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3번이 조금 변질되면 이 조립제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여기 1차식에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1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저 설명을 할 건데요. 1 플러스 3 플러스 4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8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8은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초등학교 때 방식처럼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친구를 x-1로 직접 나누어야 되는 건데 나머지만 물을 때는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나누었을 때 이제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x가 나온다고 치고 그 나머지가 뭐 r이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상수항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랑 곱한 다음 이 친구를 더하면 되겠죠. qx 플러스 r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빨리 구하려면 x에다가 수치 대입법인 1을 대입을 해주면은 우변에는 깔끔하게 나머지만 남게 되고요. 아까 요 대입하면 아까 8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도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를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나누는 숫자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을 해주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것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은 조립제법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최고차항으로 숫자를 봤을 때 1 제곱이 없죠. 그다음 1차는 3이고 4인데 x 빼기 1이니까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1이죠. 1로 조립제법 해서 여기에 나머지를 묻는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1차 때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면 뭐 작년 시험지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립제법 문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숫자 내리고 얘네 둘이 곱한 거를 이쪽으로 올리고 또 얘네 둘이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얘랑 또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한 걸 여기 놔두면 1이니까 얘네 둘이 또 더하면 4고 같은 원리로 1이랑 4랑 곱하면 4니까 그렇게 해도 보세요. 나머지는 8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풀이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인수분해 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그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검정고시에서 지금 인수분해 문제를 거의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나온 거의 인수분해들은 3차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그냥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것도 좀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것도 조금 연습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3차식을 잘 모르겠으면 조립제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자,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상수항의 약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의 약수 중에서 8이 제일 큰데 8을 넣어서 0이 되는지 확인하려니까 숫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조립제법을 쉽게 하려면 약수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1이잖아요. 맞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보기에는 지금 2, 4, 6, 8이니까 1은 보기 없다는 거니까 2 넣어도 지금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 6에 24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4 플러스 8이 되니까 0 나오죠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3번 문제처럼 말이죠. 그러면 1, 6, 12, 8 이렇게 돼서 아까 전에 동일하게 1 내리고 조립제법 하면 4고 마이너스 8이고 4니까 보세요. 마이너스 8이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부호 반대로 써야 되죠.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친구도 2랑 2로 또 완전 제곱식이 또 되죠. x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3번 나오죠. 됐죠? 0이 아니고 0은 지워야 됩니다.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2는 보기에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0이 되게 하는 숫자인데 그 상수항에 약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렵게 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쉽게 낸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이 숫자 안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이너스 처음에 1 넣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 다음 2 넣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빨리 해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복소수 되게 잘 나옵니다. 복소수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에다 밑줄을 치고요. 이 켤레 복소수의 정확한 뜻이 뭐냐 하면은 그 I 부분입니다. I 부분. 즉 I 부분이 뭐냐 하면은 허수 부분입니다. 그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3-2i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켤레 복소수 위에 짝대기 끊는 걸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는 이렇게 하면은 i가 있는 부분만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 플러스 ai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는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는 보기에 이제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시험 유형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직접 계산하는 거죠. i끼리 계산하고 또 켤레 복소수 이렇게 기호 쓰거나 이렇게 기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문제에서 이 말을요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내고 3-2i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짝대기 끄었는 게 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뜻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복소수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6번으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게 원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였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원래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오다 이번에 나오니까 이거는 다음 검정고시에서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요. 만약에 1차 때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본다면 2차 때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볼 겁니다.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아니면 만약에 1차 때 알파 베타를 물어본다면 2차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볼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이걸 물어봤다. 그럼 2차 때 이걸 물어볼 거고, 이번에도 1차 때 뭘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봤어요. 아마 그 문제 모르겠으면 제가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검정고시 수학을 제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1차 때 이걸 물어보면 2차 때 이걸 한다.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뭐냐 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갖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 a랑 여기 이제 b인데, 즉 제곱이랑 1차의 계수 분해하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만 좀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a 요 제곱분의 상수항을 해주시면 되는데 부호는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플러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a분의 c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제 이 친구죠.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그럼 이거 분의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분의 이거 하고 부호는 그대로 가면 되니까 두 근의 곱은 이제 4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것도 요령 있게 하시면 되니까 뭐 1차 때 이런 게 나오면 2차 때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그냥 패턴을 제가 발견을 한 거지 무조건 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푸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이해되겠죠? 이거는 원래 안 나오던 건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항상 나오게 됐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7번 이거는 단골입니다. 단골. 이거는 지금까지 검정고시 시험 쳤을 때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 검정고시에서도 나오고 1차 때, 2차 때 계속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최대 최소를 묻는 겁니다. 최대 최소. 그럼 이 최대 최소에서 값을 뭘로 정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밑줄 치고 이걸 기록하세요. y의 값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문제를 풀 때 건물로 비유를 하는데요. 자, 이 건물을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건물이, 이렇게 생긴 빨간색 건물이 있다고 치면, 자, 우리가 건물을 볼 때 뭐 만약에 어떤 건물층이 10층짜리 건물이 있고 지하로는 2층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최저층, 최하, 즉 최소하고 최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최고 꼭대기에 있는 쪽이 최대가 되는 거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층이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고 치면요. 여기 맨 위층에 Y 숫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최대 높이가 3층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여기 최하 높이가 여기 있죠. 이게 제일 낮은 위치입니다. 그거에 Y 값을 쓰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최고 높이가 여기가 되는 거고 최저 높이가 여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봤죠. 이게 또 이제 또 1차, 2차의 또 패턴이 또 있잖아요. 또 최대 물어볼 때는 최소 물어보고 최소 물어볼 때는 최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패턴을 잘 분석해 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때는 만약에 뭐 최소를 물어봤다. 그럼 2차 때는 또 최대를 물어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Y 값이 가장 높은 층은
3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연도를 봐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패턴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도 사실은 잘 안 나왔어요. 이거는 연립방정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3차 방정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8번의 이 패턴은 또 어떤 패턴이냐 하면 근을 가르쳐 줍니다. 근. 한근 1이다 그러면은 x값이 1이 나오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나오든 그냥 일반 2차 방정식 혹은 3차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0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a는 이제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는 뭐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 제가 말한 게 이거네요. 9번. 그러니까 이게 8번하고 9번하고 거의 패턴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왕 풀이한 거 8번이랑 9번을 한 방에 같이 풀이를 할게요. 이거를 연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8번 문제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근이 1이라 그랬으니까 1을 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x가 3이라 그랬으니까 x에다 3을 대입을 하면 3 더하기 1이 4니까 y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되느냐?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밑에다가 a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그럼 a에 x에다 뭐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3을 제곱하면 9고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니까 8이 되겠죠. 그럼 a는 이제 8이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는 8이고 B는 이제 1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둘이 더하라 그랬죠. 자, 둘이 더하면은 이제 A 플러스 B는 이제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자, 8번하고 9번은 제가 한 방에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근을 주어졌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10번 보면 10번 이것도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게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요 절대값이 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a는 양수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이거는 양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이로 그리면 됩니다. 안쪽이라고 하죠. 이제 안쪽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a랑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사이로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답을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좀 작게 쓰면 잘 안 보이겠죠. 이걸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마이너스 a에서 x가 a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호가 없다면 여기 등호를 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선 등호가 있는 거라서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게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랬죠, 이렇게. 자, 작으면 여기로 갑니다. 지금 요거죠, 요걸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x-3 자체를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뭐를 더하자? 3을 더해 주시면 여기 빵이죠. 0에서 x가 6 사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6은 여기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a가 여기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a는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림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1번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의 문제인데요. 좌표평면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게 좌표평면이 문제 나오는 패턴이 또 있어요. 이 패턴이 뭔지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은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중점,
됐죠.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 내분점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되게 옛날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울기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차 때는 제가 알기로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중점은 그 x 좌표끼리 더해서 2분의 해서 x 좌표끼리 더합니다. 마이너스 3이랑 1이죠. 여기 1이랑 요거 뒤에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마이너스 2랑 4랑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랑 4랑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계산한 결과가 답이에요. 자, 계산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는 2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인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이 얘기하자면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두 점 사이 거리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 영상이 궁금하시면 그 1차 제 영상 있죠? 그거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걸 못 찾겠으면 제가 두 점 사이 거리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지금 1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 길이는 4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4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예요. 가려져서 그런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6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6 더하기 36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50이 되니까 자 50은 5루트 2다. 자, 이 5루트 2가 뭐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물어본 건 아니지만 만약에 1차나 2차 때 문제를 봤을 때 물어보는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두 점 사이 거리냐, 중점이냐, 기울기냐. 그리고 어차피 뭐 이 기울기 관계된 거는 평행과 수직인데 아마 다음 문제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1차 때 평행 나오면 2차 때 수직 나온다. 아까 전에 뭐 알파, 베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12번. 이 별표 한 5개 쳐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인데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수직이고 그랬죠. 자, 지금 2차죠. 2차 수직 나왔죠. 자, 1차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1차 때는 뭘로 나왔느냐? 이것도 패턴 정해져 있습니다. 평행과 뭘로 나오느냐? 평행과 수직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1차 때 평행이 나왔다면 2차 때 수직 나옵니다.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사실 1차 때 제가 뭐 혹시 잘못 본 건 없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이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건 일단 풀이 영상이니까 일단 풀이 영상에 우선 초점을 잡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까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 보고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평행은 어떻게 푸느냐 하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쓰세요. 기울기가 같다. 네, 그 다음에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꼭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로서는 지금 수직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x 앞에 곱해진 게 1인데 이게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얘랑 뭐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느냐 하면은 현재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면 수직이고 그랬으니까 수직 기울기가 기울기인데 수직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y절편입니다. y절편. 이 y절편으로 은근 많이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y는 마이너스 x 쓰고 y절편 플러스 3. 0일 때 3 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이제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매년 나오는 패턴이지만 평행과 수직으로 그리고 y절편. 자, 근데 만약에 y절편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y는 마이너스 x하고 y절편 뭔지 모르니까 b라고 쓴 다음 여기에다가 0,3을 대입을 해주셔도 돼요. x에 0을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해도 3은 b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절편이면 바로 식을 세우시고 y절편이 아니면은 이렇게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 야,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게 패턴이 늘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게 중심이 3,1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식을 이렇게 반대로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쓰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r제곱이라고 일단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 는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점인 0,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제곱하는 거니까 9가 되고요.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이제 r제곱이 돼서 이제 r제곱은 이제 1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 다 10이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럼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서 x 빼기 3. 이거는 근데 이제 다 풀어놓고 이제 보기를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급하게 풀지 마시고 좀 천천히 푸셔야 돼요. 그래서 x-3y 플러스 1이 여기 있죠. 네,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심과 반지름으로 표준형을 식세우는 원의 방정식만 알면 풀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이거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평행이동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 평행이동과 어차피 대칭이동으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뭐 X축 대칭, 뭐 Y축 대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점은 그대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즉 3,-4라고 되어 있는 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고 밑으로 3칸을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3이 반대로 한 칸 가면은 2죠, 2 그리고 4에서 3만큼 내려왔죠. 마이너스 1만큼 뒤로 가고 마이너스 3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된 점은 2,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동작 상하 통틀어서 도형의 이동이 아마 제일 쉽지 않나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답이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이게 좌표를 찍다 보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면 집합인데요. 집합 문제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작게 그리면 안 되고요. 여기가 조금 많이 겹치게 그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B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를 쓰느냐 하면은 겹치는 걸 쓰는 겁니다. 3, 4가 지금 겹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3이랑 4를 쓰고 B에는 6 하나밖에 없으니까 6 쓰고 여기 3, 4니까 여기 1, 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인데요.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잘라내고 A에 남는 걸 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할게요. A에서 B를 잘라내고 A에 남는 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죠. 여기입니다. 됐죠? 이 부분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A 차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해서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른 색깔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B에서 A를 잘라내고 B에 남는 이 부분은 B 차집합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N은 뭐냐 하면은 원소의 개수죠. 자, 원소의 개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아니면 원소를 다 쓰라고 하는 보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 원소가 2개 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2개니까 요거는 정답이 이제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는 보기에 자, 2번에 있는 것을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병제도 되게 잘 나와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얘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이 뭐냐 하면은 자, 대우겠죠, 대우. 자, 제가 1차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1차 때는 여기 나왔거든요. 2차 때 뭐 나오느냐? 이게 1차 때 여기 나오죠, 여러분. 그럼 2차 때는 대우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면서 대우도 제가 적어줬습니다. 이거 보기에 대우도 뭔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근과 개수의 관계처럼 또 그런 설명이죠. 만약에 1차 때 여기 나오면 2차 때 대우가 나오고 만약에 1차 때 대우가 나오면 2차 때 여기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역을 물어봤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냐 하면은 그 순서를 변경을 하는 거고요. 자, 대우는
그 부정에다가 순서까지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면 가지를 기준 잡았을 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뒤에 쓰고 앞에 쓰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x 세제곱이 8이 아니다 2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대우는 x는 2가 아니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이 8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가 자 4번에 있는데요. 자, 이게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다음 1차 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대우가 나올 확률보다는 역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역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역은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x 세제곱이 8이면 x는 2이다. 이것도 보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아이고, 보기에 여기 있네요. 여기 찾기도 어렵네요. 요거죠, 요게 지금 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역을 물어보면 이렇게 체크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어디 갔노? 자, 함수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성 여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인버스라고 합니다. 인버스. 자, 인버스. 자, 주식 하시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인버스가 역이죠. 역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 선택을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서는 1이 5를 찍었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요.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보면 5는 뭐 찍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F라고 하죠.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럼 반대로 가는 거를 이제 F 인버스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주식 용어에도 있고요. 그 주식에서도 보면 인버스가 뜻이 뭐죠? 그 반대로 사는 거죠. 저기 이제 만약에 뭐 석유다. 그러면 석유 값이 오르면 이제 오히려 주식이 떨어지고 석유 값이 이제 떨어지면 오히려 주식이 오르는 주식을 거꾸로 된 주식, 인버스 주식이라고 하죠. 그런 거랑 이제 요 개념이 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 알겠죠? 반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가 거꾸로 누구를 찍느냐 이제 이 말이죠. 반대 입장에서 5가 반대로 봐야 돼요. 이제 알겠죠? 이쪽으로 찍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크게 뭐 어렵고 막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8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요. 요건 이제 유리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번 문제처럼 사실은 잘 안 나오고요. 아마 1차 때로 보면은 평행이동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뭐 이제 그래프를 알맞은 것은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평행이동은 이제 조금 빈도수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돼요. 18번 문제를 보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반대로 쓰는 거죠. 그럼 x축 방향 반대로 써야 됩니다. x 빼기 1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a가 반대로 1 반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정식 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이 x가 1이 근이잖아요. 그러면 x 빼기 1은 0 이렇게 썼죠. 부호 반대로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1만큼이 아니고 참 거꾸로 얘기했네요. 플러스 1만큼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반대로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중간에 말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A는 이제 1이 된다는 거기 1 아니면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인데 그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늘 얘기했습니다. 자, 원래 그 작년 시험지까지는 볼 수 있죠. 근데 재작년 시험지는 19번하고 20번이 없어요. 자, 작년 시험지부터 새롭게 출시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요즘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과 조합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어차피 19번은 순열로 나올 것이고 조합은 20번으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현재 1학년들도 되게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순서의 필요입니다. 순서의 필요성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A가 앞에 오고 B가 뒤에 오면 A가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랑 A가 돼버리면 B가 앞에 오고 A가 앞에 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순열을 쓰는 겁니다. 근데 20번처럼 그냥 서로 다른 세 개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A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B라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는 거랑 B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A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합을 써야 되는데요. 근데 방금처럼 여기 위에 문제처럼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는 순서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 문제도 문제를 다르게 내버리면 순열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다면 기타와 댄스랑 드럼을 선택을 했다면 댄스, 기타, 드럼을 선택해도 어차피 내가 수업 듣는 거는 이거 세 개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시간표를 정해버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친구가 1교시, 이 친구가 2교시, 이 친구가 3교시 수업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시간대에 수업을 듣게 되는 거니까 순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20번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런 순서를 묻지를 않습니다. 맞죠? 그냥 5개의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그냥 3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걸로 보면은 서로 다른 세 점의 작품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일렬로 나열하니까 4P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냐 하면 얘를 시작으로 쓰세요. 얘를 시작. 4개의 작품에서 3점의 작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를 쓰고 이 친구를 개수라고 씁니다. 일씩 작아지게 쓰라는 겁니다. 3개. 이렇게 말이죠. 이게 시작. 요거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2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식을 쓸 때 NPR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면 순서가 있어요. 선택을 해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20번에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5개에서 3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5개인데 여기 3개 선택한다? 순서가 필요 없다? 조합을 쓰는 겁니다. 조합은 NCR인데 순열과 똑같습니다. 이게 NPR이랑 계산법이 똑같은데 뒤에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에서 3개를 선택하시면 되고, 원래 이것도 이제 조합 공식이 있죠. 과반수가 넘어가면 거꾸로 OC라고 써주셔도 되니까 계산 방법은 순열이랑 똑같아요. 5 곱하기 4인데 요 뒤에 2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방금 1로 넘어가는 공식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어차피 검정고시는 수가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개수 3개 쓰고 뒤에 3 팩토리얼로 쓰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래 됩니다. 어차피 약분을 하면 10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도 약분을 하면 2니까 답이 10이 나옵니다. 자, 1F나 전F나 답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조합 공식 중에 그 NCR 중에 NC, N-R 하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숫자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엄청나게 큰 숫자, 만약에 뭐 10C7이다. 그럼 이게 7이 이제 과반수를 넘어간 숫자니까 거꾸로 10C3이라고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걸 몰라도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답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0. 자,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거 문제를 풀 때 저기 19번하고 20번을 그래. 그래. 19번하고 20번을 이제 같이 설명을 했고요. 혹시나 그 이 풀이 돼 있는 파일을 원하시면 제가 바로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 이제 댓글에 저기 이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좀 잡다한 설명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혹시나 더 궁금사항이 있고 하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실하게 이제 빠르진 않아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다고 이제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다음 타임에는 제가 1차하고 2차 시험지를 다시 한번 분석하는 풀이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